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마트에서 1,000원도 안 주고 사는 그 하얀 가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가루가 역사상 왕국을 무너뜨리고 독립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오늘 저녁 여러분이 굽는 스테이크의 맛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하면 믿기시겠어요? 오늘은 소금이 걸어온 드라마틱한 역사부터 집에서 스테이크가 식당 맛이 안 나는 진짜 이유까지 한 번에 풀어볼게요.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금 못지않게 귀한 자원이었어요. 오늘날 금 1kg의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처럼 소금도 그의 버금가는 가치로 거래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냉장고가 없던 세상에서 고기와 생선을 보관하는 방법이 오직 소금뿐이었거든요. 소금 없이 항해에 나서면 식량이 썩어버리니 대항해 시대도 소금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사막을 건너는 카라반 상인들은 소금 덩어리를 현금처럼 들고 다녔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20세기 초까지도 소금 막대가 화폐로 쓰였어요. 재미있는 건 이 소금이 언어 속에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과 관련된 수당 개념이 존재했어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에서 비롯된 살라리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날 셀러리, 즉 월급의 어원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 워스 히즈 솔트, 즉 소금값을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어요. 소금이 곧 가치와 능력을 재는 척도였던 시절의 흔적이에요. 소금은 신앙과 문화 속에도 깊이 박혀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정화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정 탈 일이 있으면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고 일본 스모 선수들이 경기 전 도유 위에 소금을 던지는 의식도 같은 맥락이에요. 서양에서는 흘린 소금을 왼쪽 어깨 뒤로 던지는 풍습이 있었는데 악마가 왼쪽 어깨 뒤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유다 앞에 소금 그릇이 쓰러져 있어요. 소금을 엎지르는 것이 불길한 징조라는 상징이에요. 소금의 권력은 세금 제도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중세 이후 프랑스에서는 지역별로 소금세 가벨이 강하게 부과됐어요. 왕들은 이 세금을 해마다 올렸고 태양왕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짓던 시절에는 가벨이 왕실 재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소금 세금이 그 화려한 궁전을 떠받치는 재원이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이 정말 가혹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정부가 정한 높은 가격으로 일정량의 소금을 의무적으로 사야 했는데 귀족과 성직자는 이 부담에서 면제됐어요. 소금 한 봉지를 두고 신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결국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가벨은 바스티유 감옥과 함께 혁명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됐어요. 소금이 지핀 저항의 불꽃은 프랑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1930년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식민지 소금법에 맞서 동료들과 함께 약 385km를 걸었어요. 목적지는 구자라트 해안의 작은 마을 단디였어요. 24일을 걸어 도착한 간디는 해변에서 소금 한 줌을 집어들었어요.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고 이후 수만 명의 인도인이 소금법 위반으로 체포됐어요. 소금 한 줌이 인도 독립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날 소금은 마트에서 800원짜리 봉지에 담겨 팔리지만 주방 안에서 소금의 권력은 여전히 무시무시해요. 특히 스테이크에서 소금은 단순한 간이 아닌 고기의 맛과 식감을 분자 수준에서 재설계하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스테이크 구울 때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소금 솔솔 뿌리고 바로 팬에 올리거나 아니면 뿌리고 나서 10분쯤 뒤에 굽거나요. 사실 그 두 가지는 결과가 크게 달라요. 소금을 뿌리고 바로 굽는 건 그나마 낫지만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굽는 건 표면이 충분히 마르지 않아 불리할 수 있어요. 이 타이밍이 왜 위험한지 소금이 고기에 하는 일을 처음부터 따라가 볼게요. 소금을 스테이크 표면에 뿌리면 삼투압 현상으로 처음 몇 분 안에 고기 표면에 수분이 빠져나와요. 표면에 작은 물방울이 맺히는 게 보여요.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육즙이 다 빠진다고 당황해서 서둘러 팬에 올려요. 그게 함정이에요. 수분이 나와 있는 표면은
팬 위에서 먼저 증발하느라 열이 분산돼요. 마이야르 반응. 그러니까 스테이크 겉면이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수백 가지 향미,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그 반응은 고온의 건조한 표면에서 일어나요. 수분이 방해하면 고기가 구워지는 게 아니라 쪄지는 셈이에요. 바로 여기서 경험칙으로 알려진 40분 이상 기다리기가 나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표면으로 나온 수분이 소금과 섞여 염수를 만들고, 이 염수가 다시 고기 안으로 스며들면서 표면이 다시 건조해져요. 표면이 마른 상태로 뜨거운 팬에 올라가면 그때 마이야르 반응이 제대로 터지면서 황금빛 크러스트, 씹을 때 바스러지는 겉면이 완성돼요. 물론 고기 두께나 양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하는 일은 표면에서 끝나지 않아요. 고기 안으로 스며든 소금은 훨씬 더 흥미로운 일을 벌여요. 소금이 근육 단백질의 구조와 수분 보유 방식에 영향을 줘요. 단단하게 뭉쳐있던 단백질 섬유가 느슨해지면서 고기 조직 사이에 수분이 자리 잡을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된 고기는 굽는 동안 수축하면서도 수분을 훨씬 더 잘 붙들어요. 칼로 잘랐을 때 육즙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 소금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거예요. 소금의 종류도 결과를 바꿔요. 고운 소금과 굵은 소금은 고기 표면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고운 소금은 표면에 빈틈없이 달라붙어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한 곳에 너무 많은 소금이 집중되면 단백질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굵은 소금은 달라요. 결정 하나하나가 간격을 두고 표면에 떨어지면서 서서히 녹고 고기 전면에 균일하게 퍼져요. 수분 흡수와 재흡수의 사이클이 훨씬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소금을 뿌리라는 셰프들의 조언도 같은 이유예요. 손을 고기 위 30cm 정도로 들고 뿌리면 소금 결정이 공중에서 퍼지면서 표면 전체에 균일하게 내려앉아요. 손을 바짝 붙여 뿌리면 소금이 한쪽에 몰려요. 한 입은 짜고 한 입은 싱거운 스테이크가 나오는 이유예요. 뉴욕 파인다이닝 스테이크하우스들은 고기를 조리 하루 이틀 전에 소금 처리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근육 단백질과 수분 보유 구조에 더 깊은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더 안정적인 육즙과 맛이 만들어지거든요. 셰프들은 전날 밤 굵은 소금을 뿌리고 철망 위에 올려 냉장고에 넣어요. 다음날 꺼낸 고기 표면은 마치 드라이 에이징한 것처럼 어둡고 건조해져 있는데, 이 상태가 마이야르 반응을 위한 최적의 출발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금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소금은 쓴맛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요. 고기 특유의 잡내 성분이 가진 쓴맛을 눌러주면서 아미노산에서 오는 감칠맛과 지방에서 오는 고소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수박에 소금 한 꼬집 넣으면 더 달게 느껴지는 것처럼 소금은 맛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맛을 설계하는 물질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리바이 한 장도 이 원리를 알면 완전히 달라져요. 굵은 소금, 충분한 여유 시간, 그리고 뜨거운 팬. 이 세 가지가 집에서도 스테이크하우스의 황금빛 크러스트를 만들어줘요. 소금은 왕국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의 스테이크를 완성시키는 것도 소금이에요. 오늘 투더리 군TV와 함께 소금의 드라마틱한 역사부터 스테이크 과학의 비밀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